이제 1963년에 백남준이 이제 그 부퍼탈 독일의 부퍼탈에서 처음 이제 그 전시를 열었어요. 근데 7년을 준비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유럽 미술판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원자 폭탄을 떨어뜨렸다는 거는 메타포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떨어뜨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제 이게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미술을 하겠다. 근데 60년 전에 이런 걸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하죠. 그때 유럽은 어떤 사례가? 그때는 이제 유럽이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치가 이제 종말을 갖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었어요. 독일에 어떤? 네, 독일에. 그리고 이제 독일은 그 당시에 이제 경제 성장을 막 일어났어요. 이제 그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성장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공허했어요. 이게 왜 우리가 나치를 했지 뭐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운동이 일어났냐면 합리주의에 대한 한계, 서양의 과학주의,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세상을 과학이나 합리적인 거로만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백남준의 비합리적인 거.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은 사기다 유노가 말이지 그 고등사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얼떨떨하게 하는 거다 그랬는데 사실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얼떨떨하게 하는 거. 백남준 작품 보면 저거 뭐야 너 도대체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이 전시를 7년간 준비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도 투자했어요. 돈을 좀 벌려고 작업비로. 근데 반은 돈을 잃고 반은 손해보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자기도 돈도 모으고 해가지고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입시생처럼 이 사람이 전자공학하고 물리학을 했다. 테레비에 대해서 공부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백남준이 워낙 독서광이라 그냥 어디 가면 책을 항상 갖고 다녀요. 근데 3년 동안 비밀방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네, 책을 안 읽기 위해서. 그 전자공학만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보통 다닐 때 책을 워낙 많이 읽으니까 다른 책도 있는데 그 비밀방에 딱 들어가서는 그 전자공학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비밀방을 만든 거예요. 3년간. 그러니까 입시 이제 이렇게 했죠.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처음에 원래 첫 번째 전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공부를 더 했어.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백남준이 전자 아트라고 해요. 일렉트로닉 아트.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우리는 물감으로 하는 예술이었는데 이 물감 대신에 전자인데 일본에 가서 그 일본의 트랜지스터 원리를 발견한 전자과학자 우치다 히데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백남준의 도와준 아베라는 사람과 기술자인데 두 분이 이제 만나. 근데 일본에 가서 그 공부를 하는데 세계 최고야. 미국보다 앞서 있는 이 사람 또 만나요. 그래서 그 전자과학을 그 사람한테 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죠. 물론 이제 슈와 아베도 그때 만났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서양 미술판이 딱 있으면 그게 탁 틀에 박혀 있거든. 자기가 볼 때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빅뱅이라고 그래요. 빅뱅. 네, 그래서 빅뱅이라고 그러고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이게 원자 폭탄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걔네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백남준이 말하는 사기죠. 거대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뭐라고 했냐면 예술이 고등 사기면 비디오 아트는 5차원 사기다. 그 말도 재밌죠. 5차원 사기. 근데 백남준이 왜 5차원 사기가 가능했냐? 6개국을 하는 거예요. 예. 원래 2개국만 2차원 사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5차원 사기는 한국만 빼고 5가지 원하니까 5차원 사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백남준의 사기론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남준이 그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포스터의 제목 여기 보면 포스터가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포스터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걸 음악의 전시라고 해요. 제목 미술 전시가 아니고 음악의 전시.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자 텔레비전 부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말장난하는데 이걸 살짝 뽑으면 익스펠이라는 단어예요. 익스펠. 잘 보세요. 익스펠이 되죠. 익스펠은 무슨 뜻이죠? 익스펠.
추방한다는 거지. 서양 미술을 추방시켜. 이게 말장난인데 잘 들어보면 이게 서양 미술을 추방시키고 동방에 미친 아시아를 새로운 미술을 하겠다. 이거 만드는 것도 참 엄청나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 14가지 컨셉이 나와요. 이거는 아직 아무도 지금 연구를 못 하고 있어요. 요 항목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한번 이제 하긴 했는데 이제 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 설명을 지금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백남준이 첫 전시에서 14가지 그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거를 그래서 백남준을 개념 미술가라고 해요. 개념 미술가, 철학생인데 이게 나오거든요. 그 처음 전시한 것이 이런 미술관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독일의 유명한 건축가 옐링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비상업적인 사무실이 이제 전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특이하죠. 이제 요 집, 요 집이 여기 보면은 이게 집이지 사실 전시장은 아니고요. 북버탈이 이제 독일에서 작은 도시인데 아주 부자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북버탈이. 그리고 근데 이제 요번에 양혜규가 지금 전시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소리나는 기물이라고 해요. 이제 소리나는 기물인데 이건 백남준 60년 전에 이미 한 이야기예요. 네, 이걸 양혜기가 이제 한 건데요. 그 이제 불어로 써 있는데 뭐라고? 아니 이건 양혜기. 근데 60년 전에 백남준이 첫 번째 오브제 소노르라고 그랬어요. 오브제는 오브제 아시죠? 소노르는 소리가 나는 물체인데 이 작품 제목이 소리가 나는 기물들이에요. 기물.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죠? 요거는 혹시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게 백남준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듀샹은 그냥 오브제 아트를 주로 했잖아요. 이제 레디메이드 했는데 백남준은 거기서 소리가 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양혜규는 이거를 자기가 또 한 거예요. 실험적으로. 그렇게 했고 요거는 이제 14개는 아직 여기서 이 부분은 아직 미개척. 14개 백남준이 14개 제시를 했는데 아무도 좀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앞으로 연구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하여튼 백남준이 또 하나의 혁명은 이 모니터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한번 설명했는데 우리가 물감붓으로 그리는 거는 해화라고 하는데요. 이 모니터에다 직선과 곡선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는 이게 혁명이죠. 지금 전시하더라. 네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인데. 근데 요즘에 아이패드인가 그걸 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거 요즘에 그거 하던데 그게 여기서 나와요. 그 원리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소리나는 오브제 개념을 양혜규가 했고, 근데 김남수 선생이라고 백남준 연구가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 16개 테마를 나름 해석을 했어요. 근데 최초인데 근데 아직 좀 더 그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음악이 전시냐 첫 번째 소리와 시각, 사운드와 사이트를 통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화 전시인데 거기다가 음악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좀 기가 막 그러니까 비빔밥이 된 거지.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었는데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듣는 음악이 아니라 귀로 보는 음악? 이게 이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선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선불교는 뭐라 그러냐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들어라.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귀로 봐라. 말이 너무 어렵죠. 근데 굉장히 그거를 이게 선불교 예술이에요. 직접 말하면 백남준 첫 번째 전시가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화면에 이게 추상화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음악이 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새 소리를
천불교에서 새소리를 귀로 듣지 말고 눈으로 봐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눈으로 봐라. 이런 개념이 그래서 이제 다원예술의 원조고요. 미술사적 혁명인데 미술 전공자니까 가능했겠죠. 그죠? 이제 여기도 보면 백남준이 이 텔레비전을 갖고 놀기 위해서, 왜냐면 텔레비전은 일방적으로 브로드캐스팅 독재자처럼 그렇게 쏟아붓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남준이 이걸 가지고 놀자 해서 이제 자석도 넣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말을 바꾸면 첫 번째 전시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거고, 그래서 산업화에서 정보화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건 혁명이고 63년에 첫 전시인데 이거에 영향을 68년에 유럽에서 68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왜 혁명이 일어났어요? 68년에 텔레비 때문에 일어났어요. 왜냐면 이전까지는 매체가 신문이잖아요. 근데 생방송이 없어 신문에는. 사람들이 생방송을 보면서 눈이 뒤집어지고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68 혁명이 이제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물론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의 그 관점이 확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원래 백남준이 텔레비를 미래 인터넷으로 본 거예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이라는 게 그 뜻 그대로 텔레는 멀리, 텔레파시 그러잖아요. 멀리. 비전은 본다. 먼 미래를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남준의 그 예술 개념과 텔레비는 너무나 잘 궁합이 맞죠. 그 다음에 소대가 이걸 나오는데 백남준 전시를 할 때 첫 번째 전시가 이 구슬을 했어요. 구판으로. 그러니까 서양의 그 정연한 그런 그 전시가 아니고 구판으로 이걸 해가지고 아까 추방과 환대 이 대감놀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또 서양 사람이 완전히 이제 길을 죽인 거예요. 전시장 입구에 소대가를 갖다 붙여놓고 피가 뚝뚝 틀어지는 거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백남준 기술을 팍 죽이려고. 저 진짜 소리가. 네. 이걸 자른 사람이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아니 이거 왜 소 머리를 자르냐고 겁이 나가니까 백남준이 조수죠 조수. 근데 피가 나. 네 났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독일에서 이제 위생법에 걸려요. 왜냐하면 그 생머리를 그래서 이제 전시를 처음에 할 때 있었는데요. 철거됐어요 나중에 원래 하는 중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땅에다 이제 묻어야 독일 위생법에 안 걸리니까. 근데 백남준은 안 왔겠지만 일단은 쇼크를 주기 위해서 예술이라는 게 쇼크 주는 거예요. 기를 팍 주기 위해서. 저 여기 보세요. 백남준의 표정. 너왜 뭐가 야 니네들 표정이 너무 재밌죠. 그래가지고 씩 웃으면서 근데 이 독일 사람들이 얼떨떨했겠죠. 백남준이 예술이 얼떨떨하게 하는 거죠. 얼떨떨. 근데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근데 이렇게 이제 독일 애들이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제 당했는데 근데도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어. 백남준의 스승인데 이 사람은 피에르 빌라르인데 이 사람은 좋게 평가한 거예요. 이 전시가 온 우주에 음악을 스치겠다. 온 우주에 새로운 음악을 스치겠다. 아주 멋있게 표현했는데 좋게 평가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게 뭐야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남준은 이제 파괴자잖아요. 서구의 성상을 파괴했어요. 피아노는 유럽에서는 독일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정신적인 어떤 중산층 가치의 메타포고 그 상징이거든요. 이 피아노를 신성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좀 피아노를 친다는 이제 교양이 있는 그죠? 이제 굉장히 교양인데 이거 완전히 그냥 장난감으로 뭐 불이 지어도 붙여놓고 뭐 이거 개판이라지만 하여튼 이걸 어떻게 듀샹은 모든 걸 오브제로 했거든요. 이 오브제를 이게 오브제 아트로 활용한 건데 거기다가 뭐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것들 다 갖다 도끼로 가서 찍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최고의 어떤 그 오브제를 그냥 도끼로 찍어버린 거예요. 이거 뭐 말도 이게 좀 사실 좀 민망할 정도로 가격이에요.
그 문화 테러리스트가 돼. 여기 보세요. 전국, 깡통, 자물쇠, 암석불, 철조망까지 갔다. 그다음에 전화기 뭐 헤어드라이. 야 이건 또 진짜 아니 우리가 뭐 미친 거지 이게. 약간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서양에서는 랭고가 서양 미술을 서양 문화를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랭고가 유럽은 이 야만 문화장에서 아프리카를 가는 사람이에요. 시인 랭고. 네네. 그러니까 서양 사람 중에서 서양 문화를 비판 체벌 한 사람은 랭고예요. 아, 랭고예요. 근데 이제 유럽은 이게 문명이 아니고 야만이다. 그런데 동양 사람이 서양을 또 이렇게 비판하는 백남주 이제 전이고요. 그래서 이 백남주라고 절친이었던 이 요셉 보이스는 아예 도끼를 들고 다니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서양 사람이 서양사를 비판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되죠. 근데 백남주는 동양 사람도 하니까 그래서 이 요셉 보이스 백남주는 같은 과예요. 같은 과. 이 사람은 서양 미술을 서양 사람이 비판했고 백남주는 동양 사람인데 비판했고. 근데 둘이 잘 통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미국이 독일이 미술 후진국이었는데 백남주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왔어. 그래 둘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합치니까 세계 독일이 좀 최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은 백남주를 어때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이거 보세요. 도끼 나오잖아요. 도끼. 아이 피아노가 이거 아무나 손대는 거 아닌데 여기다가 그냥 갖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바이올린을 얼마나 그 섬세한 여성의 그 감수성이 있나? 이 악기를 그냥 질질 끌고 다녔어요. 서양의 문명의 최고 그냥 질질 끌고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예술이라는 거는 그 시대 우상을 깨는 사람이거든요.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물론 피카소도 그런 말 했어요. 파괴 없이 창조 없다. 피카소도 사실 엄청난 그 서양 미술 뒤집어 엎은 사람인데 백남주는 이제 이게 인류가 오래된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유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 그 고정관념을 깨야 새로 뭐 사업가가 됐든 예술가가 됐든 기존의 어떤 방식을 깨버려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테레비가 항상 우리를 공격했는데 이제 우리가 테레비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테레비가 너무 독재자잖아요. 혼자서 탁 쏟아보니까 우리는 쌍방으로 하자. 그래서 참여 소통 이제 이런 게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하고 소통을 가장 많이 쓴 말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치적인 거예요. 백남준이 노무현보다 훨씬 전에 문화적으로 소통과 참여가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제 하나 서양 뮤즈를 살해했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전시장이 있는데 거기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조가 있어요. 거기다가 서양의 뮤즈를 그냥 막 해체해가지고 딱 쳐박은 거예요. 야 이것도 다 대단해요. 철저하게 파괴해요. 백남준 하나부터 철저하게. 그래가지고 그 태양의 그 아폴로신, 서양의 아폴로신이 예술의 그 기원인데 이건 다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서양의 아르토라는 이제 그 잔혹극이라는 그 창시자가 있어요. 영화 배우로 하면은 히치코크, 서양의 히치코크 있잖아요. 그런 풍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김기덕 감독 약간 그런 면이 잔혹한 게 이제 그런 거에서 비슷하다 이렇게 했고, 요게 이제 백남 요게 누굴까요? 가면승가랑 여기 이제 백남준인 거죠. 요 밑에 욕조가 있어요. 아니 지금 저 남자가 백남주.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가면 딱 쓰고 가서 좀 민망하니까 가면 쓰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 피아노를 때려부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피아노가 그때 엄청 비싸지 않겠어요? 아니 그거 그렇죠. 그리고 테레비를 14대인가 갖다 놨는데 그것도 자동차 하는데 사는 자동차 값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 첫 전시안에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이게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워낙 부잣집 아들이라 뭐 겁 없이 그냥 피아노 갖다 놨는데
요셉 보이스가 나타났어요. 근데 요셉 보이스는 직접 서로 교류는 없었고요. 요셉 보이스가 백남준이 하는 퍼포먼스를 머릿속에 봤어요. 야, 이 친구 이거는 내가 감당하기도 힘든 작가. 그래서 백남준이 원래는 도끼로 이거 피아노 부시려고 했는데 요셉 보이스가 와서 미리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이 친구가 나를 알아주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 부신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그 다음에 또 이제 백남준 또 혁명이 뭐냐면요. 첫 번째 혁명은 전시의 주인공은 작가가 아니고 관객이다. 이건 지금도 어려운 개념이에요. 지금도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요셉 보이스도 한마디 했어요. 비슷한. 모든 사람이 예술가다. CEO 중에서도 예술적인 감각을 하는 최고로 이제 훌륭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의 민주화, 예술을 독점하면 안 된다. 옛날처럼 뭐 귀족층이나 상류층만 즐기니까. 이게 뭐냐면요. 첫 전시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이게 뭐냐면은 이걸 뭐라고 그러죠? 꽃이라고 그래요. 꽃이 먹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음반꽃이에요. 음반꽃이.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작곡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관객이 가잖아요. 이게 설치를 해놨어. 그러면 거기다 뭔가를 기록하면 음악이 작곡이 돼. 그러니까 백남준은 전시에 관객이 와서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전시의 완성을 누가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여기 이렇게 쭉쭉쭉 긋잖아요. 그러면 뭐가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민주주의 시대가 왔다. 아유, 벌써 하십시오. 그래서 문화민주주의 시대가 왔다는 그런 거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뭐라 하냐면 랜덤 액세스라 해서 무질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상호적으로 해야 된다. 혼자서 작가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다음 8번째는 네, 질문 뭐 있으세요? 아니요, 네. 깽판이 나오고 네. 세상 속 깽판 친 거죠, 숨막. 그러니까 백남준은 숨 막히는 공간을 못 참았어요. 구멍을 내야 돼. 어디 가든지 소통의 구멍을 내야 되고, 숨 막힌 사람이 아니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문화 깡패다.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문화 깡패. 내가 그러니까 자기는 문화 깡패라고 그러고 서양 사람들은 문화 테러리스트라고 두 가지로 할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남준은 음악과 미술의 경계를 없애버렸어요. 음악,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음악 미술이 무슨 그걸 왜 나누냐, 이원은 아니고. 그리고 동양과 서양 미술 이것도 뭐 그것도 아니다, 하나다. 미술은 다 하나지. 무슨 동양화 서양 그거 없어. 네, 그러면서 그리고 전시를 서양의 전시를 보질 않고 전시는 축제고 해프닝이고 뭔가 일어나야 된다. Something happen. 뭔가 일어나야 전시지. 아무 사건이 아니라는 거는 가짜라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전시를 했는데, 관장님이 전시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새로운 뭐 사업가 아이템이 나왔다든가,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든가, 아니면 예술가는 야 이렇게 난 이렇게 예술해, 그렇게 뭔가 해프닝이 일어나야지. 보고 밋밋하게 가면 그건 전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까 그 존 케이지가 음악의 범위를 넓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 떠드는 소리가 다 음악이고. 근데 정말 감수성 예민한 사람은 소음도 아름답게 들릴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하모니 음악만 아름답게 들리지만 예술가들은 범위가 넓어서 침묵도 아름답게 들리고 소음도 아름답게 들리고, 여기 보면은 무슨 여성이 폭력을 당하면 소리 지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아름답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소리가 다 음악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야한 작품, 야한 그 콘서트를 해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게 뭘까요? 네네, 레코드 음악인데, 이거는 이제 이 콘돔을 사용한 거죠. 그죠? 콘돔. 이거 콘돔 사용했는데, 여기서 지금 알아보자 하는 거는, 입으로 듣는 음악. 야, 이해되세요? 잠깐만요. 여기 지금 보면은 입으로 음악을 듣는다. 귀로.
진짜 말이 안 되는. 아, 저- 그게 이제 저 다원, 그러니까 다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백남준의 스승이 이제 보들레르인데 보들레르가 그 오감의 예술을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뭐 네. 시각, 청각, 미각, 뭐 촉각 이런 게 다 합쳐져야 예술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청각이 나오고 시각이 나오고 또 이게 다 합쳐지는 거예요. 융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끝부분으로 가네요. 근데 이 전시는 한 번만 하지 두 번째 할 수가 없. 다시 하기가 저도 무한 전시였는데 이게 이제 백남준 표정을 보세요. 사람들 다 얼떨떨하게 혼자서 어떡하고 지금 웃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너무 귀엽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백남준의 재평가 중에 하나가 큐레이터로서의 백남준. 창조적 큐레이터로서의 백남준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전시 기획자로서의 백남준. 개념 미술가로서 이런 게 여기 다 사실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 아직 연구가 안 됐고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전시를 하는데 그 소개 뭐라 그래 홍보지가 있잖아요. 네. 이게 홍보지예요. 이게 백남준이 만든 홍보지인데 엑스포지션 오브 뮤직 이렇게 됐는데 이거 20 작품이다. 네, 작품이 이렇게 이제 홍보를 했는데 아니 여기서 또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신문을 사용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신문 위에다 이렇게 인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문지가 경향신문을 썼어요. 경향신문. 아니 원래는 백남준 형도 신문사를 했었어요. 그런 쪽이 있는데 이 경향신문을 썼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조금 이제 그런데 정치적인 내용, 4.19 혁명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걸 썼냐? 그것도 이제 논란이죠. 그러니까 원래 논란을 일으켜야 예술가잖아요. 낙이 없이. 뭐 여기 보면은 뭐 문화행정가 천호선 선생님이 뭐 이제 그 배경이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에는 지금 정치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는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겹친 거예요. 동서야 겹치는데 그러니까 백남준 상당히 혁명적인 작가라고 봐야 돼요. 어떤 그 기존에 우리 생각하는 고정관념 완전히 깨버리는. 아까 그 보세요. 콘돔만을 야, 그건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텔레비라는 자체가 텔레비전이 멀리 본다는 텔레는 그죠? 비전을 본다니 멀리 본다. 그 자체가 백남준 상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터넷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남준은 이제 텔레비를 인터넷 전신으로 봤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백남준이 음악가다 보니까 텔레비전을 악기로 본 거죠. 연주하는 악기. 아까 그 오브제 소노로 소리가 나는 물체 이거를 양혜기가 지금 서울관에 전시하고 있어요. 60년 지난 지금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오늘 정말 그 힘든 시간에 오셨는데 정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백남준이 결국은 서양 미술의 아버지 이제 듀샴을 넘어서는데요. 그때 이게 이제 그 1970년인가 그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게 듀샴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리비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비디오 아트가 앞으로 활동할 것 같냐 물어보니까 그건 확신한다. 나는 앞으로 비디오 아트가 이제 세계적인 미술이 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듀샴은 현대 미술의 입구를 크게 만들어놨다. 입구 들어가는데 입구는 있지만 출구를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놨다. 근데 그 작은 출구를 나와서 바로 비디오 아트다. 그러니까 출구를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백남준의 아트는 그러니까 듀샹의 그걸 범위를 이제 벗어나는 그 극복하는 그런 관계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백남준을 평생 비평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사람이 홍가이라는 분이 있는데 홍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미술평론가.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좀 뭐 천재급 학자라고 해요. MIT 공대 교수였으니까. 예, 그 당시에 MIT 공대 천재들이 가는 학교. 근데 이 사람은 일관되게 백남준을 비판해.
백남준 일파라. 저만 이제 그 세미나 때 이분이 이쪽 보이시죠? 이분이 홍가희 선생인데 그도 MIT에서 뭐 했다면 또 최고의 그죠? 과학과 이 저기 예술을 다 이 사람 미술 비평하시는 분이고 철학도 하고 공학도 뭐 했나 할지 여러 가지 투로 이게 이제 거기 보면 이게 나오네요. 이게 전자 기술로 이런 그 그래픽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나타내죠. 이게 사람 손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네, 파동이죠, 그렇죠. 파동, 전자 파동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는 이제 시간이 그래도 많이 안 해서 이제 이게 사실 첫 번째 백남준 전시 대개 보면은 백남준 강연을 하면 이 이야기만 하다 끝나요. 대부분이 이게 한 20가 정도 나가야 되는데 1과에서 끝나고 이게 그래서 참 아쉽더라고요. 끝까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이 정도로 그냥 이제 뭐 사실은 이걸 더 자세하게 하면 끝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없는데 그래서 여기 이런 사진을 보면 이제 백남준이 7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한 철학자의 아주 개념 미술가로서 7년 동안은 독일에 있었어요? 교수? 네, 7년 동안 독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56년에 처음 갔다 그랬잖아요. 네. 56년에 가서 63년까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백남준이 그 마리 바워 그 여성이 이제 많이 또 한번 미국을 가봐라. 그 여성은 이제 미국에서 활동 많이 그 스톤하우젠 부인 이제 그 마리 그 사람이 백남준이 사실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가봐야죠. 그래가지고 미국을 가가지고 64년에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미국은 또 독일하고 다르게 자유분방하고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테레비 예술하려면 미국이 싼 거야. 구입하기도 좋고 기술도 세계 최고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 미국에 잠깐 있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그때부터 활동하셨죠. 됐고요.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다가 너무 좀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